간략하게 예. 그래도 처음 뵙는 분들께 예, 예.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네. 우리 안산에 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한 38년 가까이를 정말 한결같이 국민의 힘 보수를 지키며 사랑하면서 이 투쟁하면서 지켜온 사람입니다. 네, 안산에서 당협위원장도 역임을 하셨었잖아요. 예, 예. 3번씩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안산이라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양문석이라는 그 막 사기대출 부동산 막말 그 문제가 많은 양문석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날아가는 게 거의 확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1심과 2심에서 전부 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예. 대법원 판결 도장만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안산시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 자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재보궐이 지방선거와 같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안산이라는 요충지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경기도 선거와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오늘 그런 관점에서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김석훈 위원장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예, 예. 대체 어쩌다가 양문석 같은 사람이 근데 이게 공천 받았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막 예. 막말이다 뭐다 하고 예, 예, 예.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방통 위원할 때 예. KT한테 룸사롱에서 접대받다가 걸린 것도 기사가 다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유흥주점에서. 예,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 겁니까? 일단 그거부터가. 참 보면 진짜 그 양문석 지금 양문석이가 좌우전 의원이 되고요. 네. 한 수백 통, 한 1000통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안산은 어떤 곳인데 저런 사람이 당선이 되냐고. 그래서 저는 참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이제 안산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우리의 공천과 전략이 잘못됐다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한동훈 지금 현재 이 제명당한 한동훈이가 22대 총선 때 지금 현재 이 우리 그 앵커님께서도 네. 얼마나 진짜 다 공천을 받았는데도 그 받은 걸 다시 번복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듯이 우리 수도권에도 낙하산 공천을 수십 군데를 했습니다. 네. 안산, 그다음에 수원 4군데 중에 3군데, 용인 뭐 5군데 중에 4군데인가 3군데. 경기도가 낙하산 공천을 수십 군데를 했는데 한 석도 당선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역 주민들이랑 오래 교류하고 밀착된 인사를 좀 경선이라도 시켜보는 거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예. 그게 아니라 알 수 없는 낙하산 갑자기 갖다 꽂으니까 안 그래도 험지인 경기도에서 주민들이 쟤 누군데? 맞습니다. 우리 동네에 무슨 인연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죠, 바로. 낙하산도 한 달 전에 왔으니까 반발만 생기는 거죠. 네. 경기도나 서울이나 예를 들어가 팔도가 모인 곳은요, 절대 지금은 낙하산을 주민들이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예를 들어 수십 년을 같이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해온 사람이 마음에 와닿는 거잖아요. 네, 네. 아, 이 사람이 우리 대표가 돼야 되겠다. 이 사람이 우리의 대변인이 돼야 되겠다. 이 사람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불편한 구석구석을 대변해서 국정에 가서 정말 제대로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고 우리의 좋은 정책을 우리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깨어난 국민들 앞에 네. 한 달 전에 와서 동사무소 위치도 모르고 허겁지겁 다니다 보면 선거 끝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표가 나오겠습니까? 제발 정말 이번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라든지 재보궐선거는 절대 저는 낙하산이 주민들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지방선거라든지 재보궐 지역 주민들한테 경선을 붙이던 지역 주민들 당원들한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어보고 그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싸우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성산이 있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 재보궐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양문석이 날아가면 예. 안산시장도 중요한 선거지만 이 국회의원 재보궐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예, 예. 이런 시나리오가 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조국이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뭐 합당을 하니 많이 하고 있지만 예.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구 찾아갈 거다. 그러니까 조국은 부산 절대 안 가요. 제가 아는 조국은. 예. 무조건 이기는 지역구 가려고 할 텐데 그렇죠. 조국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현지 누나 훈시기용 하다가 잘린 그 코인 의혹이 불거졌던 김남국 전 비서관. 예. 김남국 전 의원이 원래 안산 지역구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구가 합병되면서 좀 줄어들었으니까 4개에서 3개로 줄었죠. 안산 시장을 나가거나 그 양문석 날라간 자리에 김남국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김남국 조국 같은 인간들이 안산을 넘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안산이나 경기도, 특히 안산 같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산에 지금 현재 지역구 4개에서 3개로 줄었는데 준 3개 다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인데 3분 다가 그 지역 안산 지역에서 1년 이상 산 분이 없어요. 전부 다 낙하산입니다. 거기가. 네. 그러면 이 안산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안산이 지금 이 시성격 40주년을 맞이했는데 40년 정도 안산이 성숙해 있는 안산의 시민들이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1년도 살지도 않고 2년도 살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주민 대표가 된다? 그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김남국 같은 예를 들어 사람도 코인 문제로 굉장히 지금 이제 국민들의 시각이 따갑게 이 눈총을 받고 의원 거기서 제명을 받을까 말까 하다가 결론은 그 숨어 있다가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용산에 들어가서 하다가 현지 누나 저 인사 문제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렇죠. 코인하고 인사 문제가 터진 그 이틀 뒤인가 안산시장 나오겠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기사들이 막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 그래서 참, 야, 이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자기가 잘못됐다고 반성한다고 그만둔 입장에서 뭐 불과 한 이틀 만에 안산시장 뉴스가 뜨고 또 뭐 얼마 안 있으니까 또 뭐 재보궐 관계가 나오는데 정말 이거는 냉혹하게 국민들이나 안산 시민들이 자존심을 걸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 공천받아서 오지 않는 안산 그런 사람들이 공천받아서 안 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국민들이 정치인을 사랑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국민들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시장 선거든 재보궐 선거든 열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 지역 밀착화된 인사에게 기회를 주고 이 안산이라는 데를 우리가 만약에 찾아오잖아요. 네. 거기서 국회의원 한 명 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다른 지역 볼 필요도 없이 맞습니다. 그 여파로 경기도 이기고 서울이랑 뭐 충청 이기는 네.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남국이나 조국이 그래도 침을 흘리긴 흘리겠죠? 만약에 이 자리가 비어버리면. 흘리죠. 제가 볼 때는 김남국이가 올 수도 있고 조국이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가 오나 김남국이가 오나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쟁력 있게 뛴다 그러면 결론은 이 표라는 것은요. 그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네. 그분들이 마음이 정말 이 사람 정말 안산 지역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한 사람이야. 이런 분이 우리 대표가 돼줘야 돼라는 마음이 사진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예를 들어 조국이 좀 예를 들어 가지고 개혁당의 뭐 대표라 그래 가지고 온다 그런다고 표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김남국이가 코인 문제로 불거졌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로 현지 누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만둔 사람이 자기 지역구는 사실상 우리 안산에 갑을병으로 하면 병인데 또 지역구를 떠나서 재보궐이 생긴다니까 갑으로 와가지고 한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죠. 저는 예를 들어 기회가 된다면 그 조국이나 아니면 김남국이 정말 확실하게 진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계속 누르고 계시죠? 이제는요, 수도권 최전방에 있는 김석훈 위원장님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지금 몇 개의 여론조사나 지금 분위기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막 난리지만 저는 결국 3월 이후로는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가 메인 이슈로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김석훈 위원장님이 실물 경제 전문가세요.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막 코스피 오르고 주가 오른다고 막 지를 잔치하는데
환율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고 서민들은 살기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동산 말할 것도 없고 예. 이 경제 문제가 결국에는 수도권 선거의 분수령이 되겠죠, 위원장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선거는 결론적으로 그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생활이 얼마나 좀 여유롭게 풍요롭게 편하게 살 수 있느냐에 따라 집권당으로 가느냐, 얼마나 어렵느냐에 따라 야당으로 표가 오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합니다. 네. 어떻게 이 기업으로 말하면 정말 부도 직전에 있는 기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가장 큰 게 환율입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환율은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다 보면 서민들이나 특히 청년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융자를 많이 받고 살아나가는 입장에서 정해진 급여에서 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환율, 그 금리, 그 다음에 물가입니다. 물가는 환율이 높으니까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오는 어떤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이 높으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빨리 세워가지고 국민들 앞에 설득력 있게 약속을 해도 현 정부 마지막 임기 마지막 돼야 입주가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걸 안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믿죠. 이게 시장의 어떤 안정적 대책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하면 부동산 관심 있는 실수요자들이 바라볼 때 이 정책 가지고 만족스러우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에 의구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 한 정부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거의 배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부도 처음에 집권 초기에 지금 현재 몇 달 안 됐지만 초기에는 공급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방법이 공급밖에 없으니까 공급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공급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공급해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미니 도시를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 설정을 해서 정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 정말 말하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맞는 입맛에 맞는 위치에 공급을 해줘야만 가격이 안정이 오는 거거든요. 환율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원자재를 수입도 해와야 되지만 수출해는 가격이 예를 들어가 환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돈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적정 수준이 어떤 전문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1,350원, 8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480원까지 갔다가 요즘 좀 떨어져서 1,430원 왔다 갔다 하는데 1,400원 이상 넘어가면요. 수출하는 기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체들이 전부 다가 적자 수출 내지는 마이너스 수출 돼 가지고 버티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난 참 그게 너무 무책임하죠. 이게 대통령으로 할 얘기인지 제가 귀를 다시 한번 열고 다시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제가 지나간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좀 환기시켜드리면 윤석열 정부 때 환율이 1,400원 찍으니까 나라 망한다고 이재명이 들고 일어나고 막 거품 물고 탄핵 이야기하고 뭐 국민들 전 재산의 7%가 날아갔다. 지금은 1,400원까지만 가도 기적이에요. 맞습니다. 1,480원을 맨날 가면 국민연금 연기분 몇십조 쏟아부어서 겨우 내렸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1,470원, 1,480원 가고 원화의 가치가 전 세계 꼴등에서 세 번째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말 말하면 외부에서 보는 외국인들이 볼 때 대한민국을 안정적인 경제 국가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고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안정적으로 이 수출을 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똑같은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변화 없는 어떤 정책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안정적으로 보는데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 한다고 보는 겁니다. 현 정부를. 지금 현재 보세요. 미국에 3,500억 불, 우리나라 돈은 한 500조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유치하고. 그러면 삼성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공장으로 다 지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미국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기존 삼성이라든지 이런 정말 기업하기 좋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규제 없애고 수출하기 좋고 세금, 세계에서 부가세라든지 세금이 높지는 않고 중간 정도는 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에 부담 없게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노사 문화가 얼마나 경직이 됐습니까? 정말 경직된 투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제가 볼 때는 실정이 꼴찌에서 한두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면 외국인 투자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트럼프가 왜 외국인 기업체라든지 나가 있는 기업체들을 불러 모으고 있겠습니까? 자국의 일자리라든지 앞으로 미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업들을 밖으로 다 나가는 걸 오히려 독려해 주고 있어요. 지금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면요.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국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큰 공장들이 국내에 절대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치하는 어떤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이재명 이라든지 청와대로 갔어요 다시. 예. 청와대로 간 이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파악하고 이제는 국민이 살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성장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대통령 역할이잖아요. 이재명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지만 돈을 이렇게 찍어서 풀고 코스피는 5천 갔다고 하는데 지난해 4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심각하게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실물 경기는 박살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로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 언론 보도 보면 절반은 손해봤대요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돈 좀 벌었다면 뭐예요? 부동산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만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니까 정작 쓸 돈이 없으니까 내수 경기가 활성화 안 되고 여러분 밤에 서울 시내 번화가 나가보면 요새 손님이 없어요.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식당들이 문을 다 막 8시 9시에 닫아요. 예. 밤 손님이 없으니까. 예.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짜 많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가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지금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막 호들갑 떨 필요 없이 경제 문제가 올라오는 순간 지선 구도는 뒤집힌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님. 맞습니다. 이 경제가 지금 현재 환율이라든지 부동산, 특히 부동산 문제, 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이 환율도 지속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율은 우리나라를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좀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해도 될 만큼 좀 신뢰가 가. 이런 정책들이 나와줘야 이게 안정이 됩니다. 절대 그런 정책이 나오지를 않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요번에 올랐던 부동산들이 제가 볼 때는 공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방선거 2개월, 3개월 뒤에는 아마 굉장히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도세 관계도 굉장히 사실은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높은데도 또 지금 보유세를 또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보유세까지 올려놓으면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노후 때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경우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게 전 재산인 분들이 한국에는 예. 되게 많거든요. 많죠.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없고 오직 아파트 하나 가지고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만 많이 내라 그러면 이걸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정적인 중산층이 이제 다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보유세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올려도 좋지만 거래세는 지금 양도세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 팔아가지고 학교 보내고 소 팔아가지고 무슨 큰일 했을 때 결혼시키고 했던 그런 개념이 사실은 부동산이고 아파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필요할 때 원활하게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해야만 국민들이 정말 내수 경제도 좋아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심도 깊은 경제 이야기까지 우리 김석훈 위원장님이 경제 전문가라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또 본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서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관세 25% 올린다. 한국 약속 지켜라.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국회를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국회 비준이든 입법이든 안 한 건 민주당 책임이죠. 그렇죠. 그거를 뭐 국민의힘 책임으로 돌리는 게 정말 얘네는 어쩌다 이까지 뻔뻔해질 수 있나 싶은데 이 한미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우리가 중국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친중으로 보이는 거, 셰셰 정부로 보이는 것도 이 환율이나 물가 문제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죠.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굉장히 면밀하게 잘 판단합니다. 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관세가 25% 이제 받겠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말이 검토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만족선까지 되지 않으면 계속 그 25% 관세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파트너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정부는 친중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쿠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게 25% 관세가 되면요. 이 산업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걸 정말 내 일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이 관세 문제는 신뢰거든요.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미국하고 대한민국의 신뢰 문제인데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정책부터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져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시장 경제 원리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내놓고 하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미국 대통령이 볼 때는 얘가 전에 있던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하고 완전히 틀리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럼 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사인인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부의 2인자라는 국무총리 김민석이가 미국을 가서 벤스 부통령 만나고 왔는데 딱 기다렸다는 듯이 김민석이 비행기 타고 한국 오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너네 약속 안 지키면 못 믿겠다. 관세 25%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김석훈 위원장님이랑 저랑 커피 마시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악수했는데 돌아가는 길에다 대고 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거는 한번 진짜 뒤통수를 한번 세게 때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사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리로 간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정 어린 그런 어떤 이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진짜 접근해서 대화를 한 건지 대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한 국가인데 그 정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대화해서 심도 있게 정말 잘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뭐 바로 오고 있는데 뒤통수에다 대놓고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볼 땐 대화가 자기가 됐다고 그러지 대화가 안 된 대화를 했다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관세는 계속 얘기가 나올 소지가 큽니다. 관세가 15% 갔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안 지켜지는 듯 하면 또 관세 올린다고 이게 나올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게 아니라 이재명이나 국무총리는 미국의 예를 들어 트럼프하고 단판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단판 승부를 해서 미군 기지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 분담금이라든지 총체적인 걸 다 갖고 또 미국도 우리나라에 아쉬운 게 있잖아요. 지금 조선관계 기술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항공모함이나 뭐 하려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 없으면 절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좋은 어떤 영향을 좋은 우리도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총체적으로 책상에 놓고 이런 거는 우리가 조선 기술은 제대로 가서 열심히 해 가지고 미국에 도움이 되게 할 테니까 예를 들어 원자력 그 잠수함은 우리가
우리 조선소에서 만들게 해가지고 우리 기술을 좀 영향을 만들어주게 해주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 공장도 만들지만 우리 공장도 일정 부분 좀 만들어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걸 서로가 협상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협상을 당하고 와가지고 그나마도 안 지킨다고 지금 이제 또 올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3,500불 협상해가지고 우리가 깎은 게 있습니까? 깎은 게 없어요. 한 푼도 깎은 것도 없고 줄 거 다 주고 나서도 또 25% 올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비상을 걸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기응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전략을 준비해서 가서 우리 예를 들어 조선소 정말하면 거기에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우리 조선 협조 안 하겠다. 대한민국 협조 안 하면요 중국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 조선 기술을 가져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좀 예를 들어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협상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협상을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있게 협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석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실물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이재명 정부나 이런 사람들도 따끔하게 아픈 그런 지적을 듣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나라 경제를 다 거덜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전곡을 찌르면서 싸우지 못하는 걸까요,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이 경제에 대해서 이 실물 경제라든지 이론 경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국민의힘에 보면 이 경제인이나 또 경제라고 하는 게 뭐 관료하고 교수하고가 아니라 진짜 시장에 나와서 돈 벌어보고 해야 그게 실물 경제를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국민의힘에는. 맞습니다. 이 경제도 70년대 경제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낮추고 돈 풀면 됐어요.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요. 금리 낮출 수도 없죠. 왜? 가계부채가 워낙 많고 국가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금리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돈 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굉장히 네. 복잡 다양한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디 학교에 경제 교수라 해가지고 그분들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실물 경제가 실물에서 경험한 경제가 가장 적중률이 높습니다. 이런 실물 경제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힘도 교수나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지역에 노동시장에 있는 분들도 와야 되고 그다음에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비례대표가 그런 성격이니까 그런 분들을 잘 영입해서 와가지고 각 분야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상대로 싸울 수 있다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응원을 하고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제대로 된 경제 문제로 우리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실물 경제 전문가들, 경력자들이 이재명 정부 지금 비판할 게 너무나 많은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당내에서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대표와 지도부가 절차에 맞게 우리 아까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제명이나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지지고 뽑는 거 이제 그만하고 저 부동산 정책과 환율 실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때리기만 해도 이재명 정부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중요한 싸움을 안 하고 자기들이 이 프레임을 잡고 당내 내분으로 끌고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그게 참 답답할 당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안산 시민들이나 경기도 내지는 저 시민들이 국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왜 우리가 특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사람이 없냐 의원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환율 문제 그다음에 금리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경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이걸 하나하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맡아가지고 이걸 따져들면요. 민주당이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의대로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문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따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하냐. 장동익 대표만 저렇게 싸우고 있냐. 혼자서 몸을 다 갈아 넣으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혼자 싸우고 있냐.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참
진짜 뭐 하고 있는지 여기 욕설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다 어디 놀러 간 거 아닌가? 뭐 예. 휴가 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따지고 정도예요. 예, 따집니다. 네. 도대체 국민의힘은 다 어디 갔냐? 왜 저 한 사람 싸우고 싸울 때도 또 같이 싸우지도 않아요. 딴짓하고 다른 얘기하고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가 장동혁 대표가 충분하게 제명당할 일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그 문제 없는 사람을 제명시켰다라고 그 기자회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같이 제명시켜야 됩니다. 문제가 확실하게 있죠. 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당 대표를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하는 예를 들어 2개 IP를 통해 가지고 1000여 개 댓글을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여사 내지는 당직자한테 그냥 입에 담지 못할 그 내용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날렸다 그러면 자기 그 대표 시절에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죠. 예? 네. 몰랐다는 예. 것도 말도 안 되죠.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그 지금 현재 지지하고 이걸 예를 들어 잘못됐다고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괜히 제명시켰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상황 봐가면서 하는 말 봐가면서 제가 볼 때는 제명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일 대우가 만들어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러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요 명분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일주일까지도 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정말 서민 지금 현재 시장 경제 지금 현재 서민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진짜 우리 안산에도 그 제 사무실이 있는 데는 굉장히 번화가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빈 가게가 없는 그 어떤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3개, 4개 중에 지금 현재 빈 가게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공실이 생긴다는 공실이 말이죠. 생기죠. 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서민들은요 지금 현재 정말 내일을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예? 지금 대통령도 돈 푸는 데만 급급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금 지방선거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지방선거만 이기는데 급급하고 그 요번에 지방선거 이기게 되면 4년 중임제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뭐 한 번 더 개헌을 하려고 할 수 있죠. 충분히. 네. 충분히 국민들한테 의심을 받게 하는 지금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엄청 제가 볼 때 붙어 싸울 겁니다. 그럼요. 내분이 일어났죠. 예. 지금 이미. 네. 지방선거 공천에 정청래가 자기도 요번에 자기 사람 안 심으면 죽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이는 1년밖에 안 돼 있는데 정청래가 나한테 덤벼 틀림없이 죽기 살기로 싸울 겁니다. 그렇겠죠. 안 싸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일 대우만 가면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가라든지 주택 문제, 그 다음에 금리, 고금리, 그 다음에 환율 문제. 이 환율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환율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물건도 싼 값에 잘 만들고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렇게 수출하고 공급할 테니까 투자하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투자해 주십시오. 저희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줘야 됩니다. 네.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경제 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에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안산 같은 곳에서부터 승전보를 올려야 된다. 오늘 정말 피를 토하는 열변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우리 45만을 넘은 멸콩TV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또 행동하는 멸콩 천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가감없이 아쉬움 없이 한번 쭉 해주세요, 위원장님. 예. 네. 오늘 이 단식을 8일째 하고 정말 이 힘든 몸으로 당무 국민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있을 수 없어서 나와가지고 당무를 보고 있는 우리 장동혁 대표께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가서 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장동혁 대표 체제로 이 지방선거까지만이라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하라고 문자해 주시고
정말 이 격려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로 가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라든지 정청래, 그다음에 환율,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고금리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무너질 때가 지방선거 앞두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다시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받고 해가지고 더 정말 탄탄하게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이 책임당원, 당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산이라는 험지에서 정말 우리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오래 활동하고 있는 김석훈 전 위원장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김석훈 TV, 네, 발음 그대로 김석훈 TV에도 여러분이 많이 구독해 주셔서 멸콩 행동하는 멸콩 가족들의 힘을 우리 김석훈 위원장이 좀 느끼고 경기도 안산에서 더 열심히 싸울 수 있게 거기도 검색해서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